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189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다루는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입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 여러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민주화, 경제발전, 시민사회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역사 문화공간입니다. 역사관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는 자유, 평등, 독립을 꿈꾸며 제2부는 평화, 민주, 번영을 향하여 제3부는 나 대한민국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평화, 민주, 번영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1945년 대한민국 광복부터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까지를 전시 시기로 다루고 있는 역사관 제2부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드디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 부산항을 통해 귀환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광복을 맞아 기념우표와 엽서가 발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상호 견제를 위하여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습니다.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의 지지를 받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고, 남쪽에는 미군정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와 희망이 교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 일부만이 부각되어 왜곡 보도되면서 한반도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우익 세력과 찬성하는 좌익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어 유엔은 남북 통합정부 수립을 위해 총선거를 결의하였으나 북한과 소련의 거부로 한반도 전역의 선거는 무산되었고 남한만의 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시행된 총선거는 만 21세 이상의 남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보통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단독선거 및 단독정부 수립 반대 등을 이유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를 치를 수 없었던 제주도 2개 선거구에 2명이 빠진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재헌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국회는 헌법을 공포하고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선출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 열렸습니다. 재헌국회는 친일파 처벌을 목적으로 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개혁, 의무교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총선거를 실시하여 헌법을 채택하고 9월 9일 수상을 김일성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남북의 정부 수립 과정을 연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에서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자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무력 지원을 배경으로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남침하면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던 남한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며 낙동강까지 후퇴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연합군이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후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국군은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하지만 1950년 10월 중국 인민지원군이 전쟁에 개입하며 북한군은 다시 38선을 넘어 남진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휴전을 위한 노력은 이어졌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비로소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남북은 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이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항미 원조 가방을 통해서
6.25 전쟁이 국제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한미동맹, 북중 관계와 같은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는 이렇게 전선이 수시로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난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들은 북한군의 부역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서 발급된 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한강 인도교 폭파, 피란, 노근리 사건 등의 민간인 학살, 주민 간의 적대, 이산가족, 납북자 등을 상징화하고 있는 일러스트 및 당시 다큐 사진과 원본 자료, 모형을 통해 전후 한국 사회상과 삶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두닦이통은 황인덕 씨가 당시 실제로 사용했던 자료로 원본 자료와 함께 기증자 구술 영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야당 탄압과 부정선거를 통해 두 차례의 개헌을 강행하며 종신 집권을 꾀했습니다. 3.15 부정선거로도 잘 알려져 있는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 후보를 부통령에 당선시키는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의 분노는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으로 4.19 혁명에 참가했던 분들이 기증해 주신 자료들로 학교 등사기로 직접 제작한 석방 요구 시위 전단과 혁명의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한 일기입니다. 이렇게 4.19 혁명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교수들의 시국선언, 국민들의 참여로 전 국민적인 시위로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국민이 직접 정권의 부정부패를 심판한 4.19 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고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장면이 헌법상 행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로 취임합니다. 장면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개발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억압되었던 사회적 요구가 곳곳에서 분출되었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일부 군부 세력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군부 세력의 수장이었던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1963년 군으로 복귀하겠다는 혁명 공약을 번복하고 전역한 후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제3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정권 연장을 위해 3선 개헌을 추진해 통과시키고 1972년 10월에는 계엄령을 선포한 후 영구 집권을 위한 유신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각종 선전 구호들과 통계 자료를 실어 유신의 당위성을 주장한 홍보 포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다양한 해방시기 전단, 포스터, 표어, 담화문, 삐라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사정변 이후 정부의 반공정책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불온 삐라를 보면 즉시 신고합시다 라고 쓰인 포스터 및 반공교육을 위해 슬라이드로 제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에서 일본의 협력을 얻고자 했던 정부는 한일회담을 통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김종필과 오히라가 교환한 메모 내용을 근거로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 조인되었으나 야당과 학생들은 반대 투쟁을 펼쳤습니다. 이때 받은 대일 청구권 배상금은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이 사용됐지만 회담의 조기 타결에 치중한 나머지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점은 지금까지도 한일 관계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참전했던 한국의 군인이 귀국하면서 가지고 온 귀국 상자를 볼 수 있습니다. 1964년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지원을 호소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32만 명의 군인들을 파병했습니다. 파병된 군인과 기술자의 편지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한미동맹의 강화, 한국군의 현대화, 총 10억 달러가 넘는 외화 수입을 가져왔지만 1만 6천여 명이 넘는 사상자, 현재까지도 고통받는 고엽제 피해자 등 수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가발, 신발, 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의 수출을 늘려갔습니다.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중화공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원조받은 물자는 생활 필수품과 농산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원조받은 물자를 가공하는 소비재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면방직, 밀가루, 설탕 이렇게 하얀색 세 가지를 이루는 삼백산업을 중심으로 소비재 산업이 발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존에서는 산업 발전과 수출의 현장인 동시에 열악한 근로 환경이었던 텔레비전 조립 공장을 재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성사, 지금의 LG전자에서 출시한 대한민국 1호 라디오 A501과 1호 흑백 텔레비전 VD191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75년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우리나라 첫 고유 모델 승용차 포니를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포니는 뉴질랜드로 수출하던 수출용 차량입니다. 포니는 국산 1호 수출 승용차로도 기록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외국의 탄광과 병원, 사막의 건설 현장까지 마다하지 않고 일하며 경제성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에는 독일로 파견된 근로자들이 탄광에서 일할 때 사용했던 가죽으로 만든 엉덩이 보호대와 독일 병원 근무 당시의 간호복과 신발, 중동 건설 노동자의 가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그늘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전태일 열사는 1970년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하던 중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며 분신자살로 노동자들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산업화 속에서 희생되는 노동자의 삶이 사회 문제로 주목받게 됩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지붕을 보수하는 등 마을을 현대적으로 바꾸는 환경 개선 사업 중심의 새마을 운동이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실질 소득 증대와 인구 유출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출생 인구가 급증하다가 1970년대 이후 가족계획과 같은 정부의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으로 출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 집중에 따라 교통난, 주택의 부족 등 여러 문제들도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착공과 같은 대중교통 확장, 아파트 단지의 건설과 신도시 개발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면에는 세운상가의 아파트동으로 만들어진 삼풍상가 아파트 홍보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거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생활의 모습도 많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사회적으로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고 개인에게는 지위 상승의 통로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수가 늘어났고 대학 진학률도 높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시 경쟁이 과열되고 사교육이 성행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입시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와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시행하는 등 과도한 교육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정부의 검열과 통제 속에서도 통기타와 청바지로 대변되는 청년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텔레비전과 함께 대중매체가 보급되면서 대중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대중가요, 드라마, 코미디가 큰 인기를 끌었고 이는 여가를 활용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는 가수 조용필의 1집 음반, 프로야구 관중 200만 명 돌파 기념 페넌트, 그리고 한국 최초로 복싱 세계 챔피언이 됐던 김기수 선수의 복싱 글러브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72년 수립된 유신체제의 통제와 억압이 강해지면서 그에 따른 저항도 거세졌습니다. 부산과 마산의 대규모 시위는 유신체제의 종말을 앞당겼습니다.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전두환과 신군부에 의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신군부의 집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이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억압과 탄압에 저항하고자 자유를 외치며 민주주의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자유언론 수호를 위해 발행된 동아일보 백지 광고에 시민들은 격려 광고로 화답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에 걸렸던 자유언론 실천 선언 족자는 실제 족자로 표구한 것은 아니고 벽지에 쓴 것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로 촉발된 체제의 균열은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유신체제의 종말로 이어졌습니다. 유신체제가 무너진 뒤 사람들은 민주화된 서울의 봄이 올 것이라고 믿었으나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한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후에 국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과 1980년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연세대학교 학생의 일기입니다. 전두환 정부는 사회 통제를 강화했고 이러한 억압에 맞서 학생들의 저항이 이어졌으며 야당은 김영삼과 김대중을 중심으로 1984년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뭉쳤습니다. 이후 신한민주당을 1985년에 창당하고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역사관 온라인 해설을 체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